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전후 일본 문학계의 최고 이다나 사카구치 안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의 파격적인 사상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현대 대중문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연극의 비밀스러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문호 스트레이독스나 유엔고 같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이런 인기작들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 뒤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주 반항적인 역사적 인물들이 숨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고전 문학과 현대 애니메이션을 이어주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춰볼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전후 사회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한 남자의 폭발적인 철학, 이른바 타락론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락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인간은 국가가 억지로 강요하는 도덕 따위는 갖다 버리고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아주 진실된 욕망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 도발적이지 않나요? 오늘 다뤄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문학계의 이단아를 만나보고 타락의 철학을 짚어본 뒤 소설 결투의 줄거리를 통해 인간 욕망의 아이러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고의 작품들이 현대 미디어 믹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을 들여다보며 마무리할게요. 자, 1장. 문학계의 이단아, 사회의 기준에 절대 순응하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1906년에 태어난 이 남자의 이름 바로 사카구치 안고입니다. 어릴 때는 툭하면 싸움질하고 말썽을 피우던 소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온갖 외국어랑 철학을 미친 듯이 파고들던 아주 심오한 사상가로 자라납니다. 비록 48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전후 일본 사회에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독보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이죠. 다음으로 2장, 타락의 철학. 추락 속에서 진실을 찾다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끝나고 겨우 몇 달 뒤인 1946년 4월이었어요. 안동호는 신초라는 문예지의 문제의 그 타락론을 발표합니다. 이 에세이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낡은 보수주의, 그리고 전쟁 내내 강요됐던 나를 희생해서 국가에 충성하라라는 식의 금욕주의를 향해서 아주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타락할 뿐이다. 그러니까 앙코는 원초적인 욕망에 빠지는 이 타락이라는 걸 절대 비극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가 강요한 그 자기희생이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집어던지고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아주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살기 위한 정말 자연스러운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3장, 줄거리 요약, 결투, 가면 벗기기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1947년에 나온 안고의 단편소설 결투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묘신, 교지로, 야스카와 무라야마, 이 4명의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인데요. 이 소설은 이 사람들의 급격한 심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들은 국가를 위해 죽을 명령만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전쟁이 끝난 겁니다. 죽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살아라 하는 현실이 들이닥친 거죠. 그러자 이 남자들 곧바로 토키코라는 한 여자를 차지하겠다면서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토키코한테 팩트 폭행을 당하면서 뻥 차이는 스토리로 흘러가죠. 이걸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이들은 아주 숭고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단계, 군대라는 강압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3단계, 죽어야 할 이유가 싹 사라지니까 그동안 꽉 눌려있던 개개인의 그 날 것 같은 자아,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팡 터져버린 거죠. 마지막 4단계, 아까까지만 해도 숭고했던 영웅들이 한 여자를 두고 진흙탕에서 아주 찌질하게 뒹굴면서 싸우게 됩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죠? 자, 4장, 인간 욕망의 아이러니, 진흙탕 속의 영웅들입니다.
안고의 철학을 딱 비교해서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쟁 중일 때 이 사람들이 썼던 인위적인 가면은 아주 고결하고 규율에 잡혀 있고 영웅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진짜 현실은 어땠나요? 막 질투하고 옹졸하게 굴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여자 한 명 두고 패싸움을 벌입니다. 대단했던 국가의 영웅들이 규율이 딱 사라지자마자 그 고결함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감출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인간 본능을 선택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소설 결투가 안고의 타락론을 아주 완벽하게 소설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강요했던 도덕의 껍데기를 확 벗겨내고 억눌려 있던 개인의 이기심이랑 생존 본능을 그대로 까발려 버리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기고도 슬픈지를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남자들의 그 부풀려진 자존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여성, 토키코의 뼈 때리는 주체성까지 부각하고요. 한마디로 군복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진짜 인간의 민낯을 세상에 확 드러낸 겁니다. 이제 5장, 현대 미디어 믹스 속의 안고, 다시 태어난 유산입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안고의 작품들은 그냥 먼지 쌓인 옛날 책 속에만 갇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일본의 아주 역동적인 미디어 믹스 환경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다양한 형식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노다 히데키 연출의 가부키 연극부터 시작해서 콘도 요코의 만화, 그리고 트렌디한 애니메이션까지. 안고의 문학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오늘날의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엔고라는 애니메이션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앗고의 추리소설인 메이지 개와 안고 수사록을 직접 각색한 겁니다. 그 옛날 고전적인 명탐정 이야기에다가 아주 신선하고 세련된 현대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확 끼얹힌 거예요. 그래서 패전 직후 혹은 그런 가상의 혼란스러운 전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멋진 미스터리물로 재탄생시킨 거죠. 그럼 무대 위는 어떨까요? 천재적인 연출가 노다 히데키는요, 안고의 활짝 핀 벚꽃나무 숲 아래나 요나게 히메와 미미오 같은 작품들을 하나로 엮어서 엄청난 스케일의 가부키 무대로 부활시켰습니다. 가부키 특유의 그 7호조 리듬감 있잖아요. 그걸 안고만의 그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아름다운 세계관이랑 기가 막히게 섞어낸 거예요. 아, 그리고 만화가 콘도 요쿠도 이 요나게 히메와 미미오를 정말 끝내주는 비주얼의 만화로 그려냈죠. 활자였던 글이 무대 위로, 그리고 그림으로 매체만 싹 바뀌었지 그 안에 담긴 파괴적인 에너지는 정말 이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 벗겨보기, 마지막 교훈입니다. 바로 결론으로 가보죠. 소설 결투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진흙탕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고 있는 남자들을 향해 토키코가 딱 한마디를 날립니다. 너무 위세 부리지 마세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요. 와, 진짜 사이다 아닌가요? 자기들이 아직도 뭐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는 그 한껏 부풀어 오른 남자들의 자존심을 한 방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살아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꾸미 먹고 단순하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정말 통쾌한 명대사죠. 사실 이 토키코의 대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남들 시선 엄청 신경 쓰고 소셜미디어에 완벽하게 꾸며낸 내 모습에 집착하는 요즘이잖아요. 자,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인위적인 가면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큰맘 먹고 그 가면을 바닥에 툭 떨어뜨려 버린다면 과연 어떤 진짜 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